책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떻게 책을 고르면 좋을까요? 자녀나 또 다른 사람한테 책을 추천할 때 어떤 식으로 책을 고르면 될까요? 소설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지식을 알려주는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볼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즐거워할 만할까, 또는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랐던 영역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바다에 들어가는데 내가 수영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바다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슨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스킨스쿠버나 전문 다이버처럼 배를 타고 나가서 바로 바다에 퐁당 들어가면 어때요? 큰일 나죠. 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물에서 어떻게 헤엄치고 내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깊은 물에 배를 타고 쑥 들어가면은 아주 위험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 영역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대로 풍덩 들어가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아주 깊은 물인지 아니면은 야트막한 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면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처음 하는 역사 공부, 이렇게 처음 읽을 만한 이런 책이다라고 제목부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뇌과학, 또 뇌과학, 이렇게 뇌과학에 대한 3권의 책이 있어요. 자, 각각의 책이 좋다고 이 책들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러면 이 책들의 목차나 또는 제목, 그리고 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서문을 보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뇌과학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분야 또는 작가, 그 책에 따라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약간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뇌에는 뇌가 어떤 이쪽 부분은 어떤 걸 담당하고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후두엽, 여기를 이제 전전두엽, 요즘 말을 바꿔서 뭐 이마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이마 쪽이고, 여기가 좀 뒤통수 쪽이고, 여기가 이제 위고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요쪽 요렇게 그 측두엽이라고도 하는데, 측두엽에서 여기 요 가운데쯤 요렇게 우리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양쪽 귀가 여기 있고 요렇게 하는 부분에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두 개의 띠처럼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이제 겉에 그 뇌의 어떤 겉 피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피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자, 그걸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림에 목차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것처럼 뇌과학이든 아니면 이런 역사학이든 그 학문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기초적인 게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게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을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쓱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지은이가 이 사람은 MIT에서 뇌와 인지과학 학위를 받고, 뇌와 인지과학? 뇌와 인지과학이라는 학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 뇌에 대한 학사학위와 인지과학에 대한 학사학위를 따로 본 건가? 자, 인지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떤 거대한 이 세계나 학문의 바닷가에서 살짝 이렇게 물에 이제 몸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 중에서 가장 좀 표면적이거나 또는 너무 학문의 깊은 세계 말고 실생활하고 관계된 부분이 이런 쪽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천문대 앞에서 밤에 이렇게 육안으로 별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밤새도록 보면서 가족들과 되게 즐거워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물론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천문대 안에 들어가서 망원경으로 달이나 별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것 이전에 밤하늘의 별을 육안으로 보면서 그 아름다운 별똥별, 유성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 별에 대한 경외심과 즐거움을 먼저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저 별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면 별이나 천문학이나 별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서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 법칙들, 이게 굉장히 놀랍고 정말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밥을 한 숟갈 떴는데 좀 뭔가 질리거나 먹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책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 책을 읽기가 힘들어지거나 읽을 이제 동력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으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겠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너무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목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지은이, 서문, 그리고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목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제 뇌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책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이 책과 이 책은 같은 저자가 쓴 건데 가끔은 이제 약간 자동차 연식 변경처럼 이제 모델이 살짝 바뀌는 것처럼 같은 책인데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좀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 이게 그보다는 좀 최근 책인데 그렇게 봤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른 책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실제로 뇌과학을 전공하시고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골라보다 보면 너무 전문적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중서를 또 잘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뇌과학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목차를 통해서 뇌과학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면이 있고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좀 뭐 생물학이라든가 또는 신경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분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럼 그 전까지는 난 이거 안 읽을래,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뇌과학 수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뇌과학. 그러면 와, 이게 진짜 처음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이분도 이제 한 사람이 부부 같아요. 성이 같은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MIT에서 뇌와 인지과학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경과학 하면 인지과학하고 다르냐? 근데 뇌를 하니까 신경과학이나 뇌나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카 골드웰이라는 이 사람은 그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도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뇌에 관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미디어 유튜브 채널 같은 그런 좀 사진들 다이나믹한 구성을 갖고 있어서 좀 읽는데 좀 재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보면요, 뇌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뇌과학 수업인데 약간 뇌과학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덜 알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첫 뇌과학 수업이라니까 그냥 뇌과학을 알기 위해선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뇌과학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흥미로우면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앞에 있지만 나 이거는 별로 안 재밌을 것 같아 하면 이제 뛰어넘고 뭐 뇌를 어디를 다쳤을 때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 뭐 예를 들어 실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두엽 절제술. 옛날에는요, 뇌가 뭔가 정신이 이상하면 뇌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막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간질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뭐라고 하더라?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이제 간질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가 이제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길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뇌량이라고 합니다. 그 뇌량을 이제 자르면은 이 간질 발작이 좀 이렇게 빈도가 줄어든거나 강도가 좀 약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걸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는 이제 고대 사람들 얘기했었다면 이제 좀 현대 초기 비고츠키, 교육학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비고츠키 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행동주의, 그러니까 뇌 또는 이제 심리 이런 것에 관한 예전의 학설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했던 건 아니지만 그 뇌과학,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죠. 그건 우리 일상생활하고 되게 가까우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너무 처음 이 영역에 진입을 하니까 너무 그 중심으로 퐁당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겉에부터 갈 수 있도록 어디가 주변이고 어디가 기본이면서 기초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면서 가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방금 제가 제안한 것처럼 서문과 목차를 통해서 이 지식 영역은 좀 이런 범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감을 잡으면서 이제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알고 싶은데 이걸 하기 전에 뭐가 좀 다른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한 영역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락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요즘은 굉장히 빈티지한 그 취미가 있는 분들이 LP판, 레코드를 사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두 음악을 듣는 게 레코드 아니면 이제 테이프였어요. 근데 테이프에 비해서 레코드를 사면 좋은 게, 레코드 안에 이렇게 넓잖아, 그 레코드가 하나 들어갈 만한 넓은 종이가 있어서 그 종이 안에 이 가수나 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멤버로 돼 있고 어디서부터 활동했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열심히 읽고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과 비슷한 밴드, 다른 밴드 또는 그 밴드에 있던 사람이 이제 팀을 탈퇴하거나 팀을 해체한 다음에 다른 밴드를 조직했을 때 또 음악을 이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음악의 경향성이나 그게 유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멤버가 어떤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락의 어떤 영역,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연주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것처럼 책도 그런 식으로 다 읽어야 그대로 뭐 뇌과학에서 내가 좀 알지가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 이것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이게 처음이야 라고 안내해주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처음이라고 써있더라도 이게 진짜 처음인지, 나에게 적절한 처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골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골라준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책인데 이 책 좋더라고 확 이렇게 안겨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자녀가 좀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모른 채 좋다니까 이제 훅 가는 거죠.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저희 아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준 그 물리학 클래식인가?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문과생을 위한 물리학 강의를 하셨던 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권장도서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어서, 이 책이 아마 책이 한 15,000원, 18,000원 하는 건데, 중고 시장에 가면 이게 30,000원 정도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이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문과생을 위한 건데요. 그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또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거나 물리학에 관심이 없는데
이거 읽으면 물리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대.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첫 뇌과학 수업 처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처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처음이라고 써 있는 책 또는 처음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할 만한 내용인가, 그런 적절한 나에게 맞는 첫 시작으로서 읽을 만한 책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지은이, 서두, 목차 등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뇌과학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목차가 있고 여기도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저자가 서로 다른, 같은 방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책을 썼는데 이 목차를 두 개 보면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먼저 썼는데 너무 어렵더라, 또는 더 초보자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썼는데 좀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뇌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접하게 되니까 좀 심화된 얘기를 써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자, 아니면 이제 이분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이분이 쓴 것 같았는데요, 아마 그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책을 제가 이렇게 고를 때 도서관에서 주변에서 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책이라는 것은 그냥 책 자체가 있으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다루고 있는 것들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유용할까, 이거를 좀 가늠을 해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언급한 책들에 대해서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 책들은 제가 또 별도로 리뷰를 하거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